자, 이번에는 일람표 작성까지 끝낸 도면에서 정보 입력이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 입력에서 가장 큰 특징은 보에서는 키플랜 라인을 그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키플랜 라인을 그린 다음에 골조와 그 다음 배분 블록을 넣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CJ를 그린 다음에 마무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보호 상세도, 즉 샵 도면을 뽑기 위한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샵 도면을 뽑으면 되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키플랜 라인은 다른 부재는 보통은 없습니다. 예. 키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보에는 왜 있냐? 보는 샵으로 표현할 때 연속보 단위로 그리기 때문에 이 부재 하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와 연결된 다른 보, 즉 연속된 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고, 그렇기 위해서 키플랜 라인을 보통 그립니다. 즉 키플랜 라인을 그리면서 어떤 것이 하나로 표현되는 연속보다 라는 정보를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RG1과 RG2가 하나의 연속보로 되어 있고, 이 보는 샵도면에서 하나로 이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키플랜 라인으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건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오스냅을 누른 다음에 쭉 라인을 그려주면 됩니다. 예, 연속보를 이렇게 관통하는 정도의 크기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도 그려주는데, 이 두 번째 키플랜 그릴 때 여기서부터 그리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쪽하고 이쪽을 달리 배근하고 싶다거나 다르게 표현한다 할 때는 이쪽 키플랜 하나, 그 다음에 이쪽 키플랜 하나,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예, 지금은 한 번에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키플랜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수평 부재는 이 위에 있는 키플랜을 이렇게 복사해다가 배치하셔도 마찬가지 효과가 되겠습니다. 수직도 직접 그려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예, 직접 그려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를 그려 놓고 그 다음에는 카피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카피를 해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어렵지 않으시죠?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키플랜이 하나 더 있으니까 필요하니까요. 여기도 하나 이렇게 그려주는 거고, 예, 빠진 부분이 예, 여기 단백은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얘도 그려줍니다. 자, 됐죠?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키플랜 라인 그리기는 다 마쳤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골조, 키플랜, 배분 블록 삽입. 이건 뭐냐면, 일단 한번 누르시면 밑에 블록을 삽입할 영역 선택 또는 옵션이라고 나옵니다. 잘 모를 땐 옵션을 눌러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런 옵션 창이 뜨게 됩니다. 옵션 창을 잘 보시면 키플랜에 관련된 정보가 있고, 키플랜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배근 상세에 대한 설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콘크리트 블럭을 어떤 재질과 뭐 높이로 할 것이냐, 배치할 것이냐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자세한 거는 직접 하나씩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뭐 샵을 하셨다거나 철근 작업을 하셨다고 한다면, 예, 아니면 기존에 다른 프로그램을 이미 써보신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면 여기 있는 옵션들을 보시면 대략 어떤 것인지 아실 겁니다. 예, 그리고 궁금하시면 눌러서 예, 선택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모든 현장에서 쓰이는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그리면 키플랜과 그 다음에 이제 골조 정보와
그 다음에 배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설정 값들이 이제 블록으로 정보 삽입이 된다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선택을 하면 한 번에 들어갑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들어갔습니다. 아까 키플랜 라인을 그린 거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키플랜이 생성이 된 겁니다. 즉 키플랜은 처음에 키플랜 라인은 요 라인만 그린 거고 요 라인 옆에 이렇게 키플랜 번호와 그다음에 키플랜에 대한 정보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전체 상부, 하부, 철근, 표피 철근에 대한 시작 길이라든가 그 다음에 끝에 상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옵션을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설정 값은 아까 그리셨을 때 여기에 넣었던 설정 값들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아까는 요 일람표 블럭만 넣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이 골조 블럭입니다. 그렇죠? 즉 그룹 이름하고 철근, 콘크리트 재질하고 그 다음에 이 부재의 높이에 대한 정보와 그 다음에 각각을 어떤 식으로 배근할 건지에 대한 옵션들입니다. 되게 많은데 많은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설정 값을 조정해서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샵 상세를 만들어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설정 값들이 꽤 많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작업을 많이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샵 도면을 보셨으면 이러한 여러 가지 옵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상세도를 바로 뽑으셔도 되고 만약에 CJ가 존재한다. 그러면 CJ를 그려주는 겁니다. CJ는 CJ 선 그리기와 CJ 블록 삽입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CJ 선 그리기를 누르시면 무한 것도 폴리라인을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자,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고 이건 뭐냐면 이 부분이 하나의 타설 영역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CJ선을 그린 겁니다. 그죠? CJ선을 그렸죠. 그 다음이 CJ 블록입니다. CJ 블록을 하면 삽입점을 선택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넣었습니다. 그럼 뭐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CAD에서는 따로 정보 객체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정보들이라고 하는 것은 블록으로 많이 만듭니다. CD샵에서도 블록을 이용해서 정보들을 만들어내는데 아까 처음에 CJ 선 그리기에서는 CJ로 들어갈 선의 위치를 그려준 거고 이 CJ 선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타설이 될 것인가 어디 부분을 지금 뽑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은 CJ 블록으로 설정해 주는 겁니다. 즉 이 부분이 먼저 타설되고 요 바깥 부분이 나중에 타설된다 이런 뜻입니다. 선타설, 후타설은 그죠? 얘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눌러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나중에 타설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작업 영역은 뭐냐면 선타설, 후타설 중에 요번에 뽑을 샵도면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겁니다. 즉 여기 지금처럼 후타설 부분에 있으면 샵도면을 생성하라고 하면 선타설, 후타설 중에 후타설에 대한 철근들이 나옵니다. 즉 이 부분들은 철근이 나오지 않고 여기에 배근되는 연속보 철근들만 샵도면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요거를 그럼 이쪽을 뽑고 싶다면 이쪽으로 잡고 요 그립을 잡고 이렇게 옮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 선타설 부분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CJ 블록 삽입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즉 정보 입력까지 끝났고 다음 단계로 가서 상세도 작성으로 가시게 되면 드디어 원하는 연속보의 샵도면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